안녕하세요. 엄마아빠 자녀교육 힘들죠? 이상덕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독서하는 멋진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문학 열풍으로 전국이 도서관, 또 모임, 독서 모임, 또 독서 클럽, 대학교, 고등학교, 또 논술학원 굉장히 크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에서 받은 지식과 또 지혜와 또 인문학에서 받은 그 옛 성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동기부여되고 자기 일을 힘차게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인문학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주고 경영 능력도 주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 지식에 배고파하는 아이, 또 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인문학 공부를 시켜라. 또 인문학 공부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넘쳐나고 아이들이 영혼이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인문학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죠.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면 또 맛있는 디저트도 당기듯이 아이들이 지식과 지혜에 배고파하는 아이가 된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더 바랄 것이 없겠죠. 현대는 넓고 깊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아주 세분화되고 또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파헤치고 전문적으로 알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인문과 고전 그리고 철학을 지극히 사랑하는 유명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유튜브나 또 책을 보면 이 인문과 고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도서관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책방에 서점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말 할 것 없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인문학과 철학에 아주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깊이 빠졌기 때문에 21세기의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CEO들이 독서광이며 인문학에 심취하고 있는 것은 책에서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에서부터 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BC 5,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5,000년 전에 많은 지혜를 가졌던 철학자들 또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써놓은 책으로부터 그 시대의 것, 그 시대의 지혜 또 그 지금까지 내려온 지혜를 책으로부터 배우면서 자기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CEO들도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들도 이 인문학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나온 리드 대학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슨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스카우 대학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버럴 아츠 대학들이 많이 있죠. 이런 대학들은 인문과 고전을 학생들이 읽고 거기서 지혜를 배워서 자기 분야에 나갔을 때에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또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인문과 고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 대학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면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 우리는 노벨상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와 예일 대학이 한 60명 정도 노벨상을 배출했을 때에 시카고 대학은 이미 90명을 배출했어요.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데는 시카고 대학입니다.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이 어떻게 해서 이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배출하게 되었는가? 이 시카고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하면은 누가 세웠냐면은 석유 재벌 록펠러가 세웠는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 총장을 거쳐서 제5대 총장이 그 허친스 총장이라고 들어왔어요. 그 허친스 총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인문 고전을 많이 읽으면 분명 그 분야에 현격한 공을 세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세계적인 리더가 나와서 또 나오고 미국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카고 플랜을 씁니다. 이 시카고 플랜이 뭐냐면 시카고 대학에서 4년 동안 인문 고전을 100권 이상을 읽어야 졸업하게 되고 또 100권을 이상을 읽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지혜와 지식을 쌓았던 사람들이 두각을 다 나타내고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것들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창조적인 그 생각들을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카고 플랜을 만들어서 100권 이상 책을 암기할 정도로 읽고 외우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분야에서 나가서 전공을 할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문 고전이 중요한 것을 알다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국내 대학 입시 수능에서 국어는 물론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인문 고전을 모를 경우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인문 고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역에서 인문 고전의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면접 시험, 그러니까 대학 면접 시험 그리고 기업의 면접 시험에도 인문 고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그 분야를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알고 오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인문학과 고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문학은 아이들을 철들게 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하게 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하기도 하고 또 미래 자신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지식의 성인들로부터 지혜로운 철학을 배워서 또 자기 분야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반이냐면은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의 저서 국가론으로부터 이제 인문학이 펴져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모든 분야에 그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고전을 만나서 또 특별히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써놓은 수많은 책들, 그 중에서도 국가론이나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렵지만 최근에는 뭐 후 시리즈나 또 Y 시리즈 그리고 만화로 된 인문 고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조금씩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다가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고전을 만나고 또 이 고전이 인생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이 고전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10가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인문과 고전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 고전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은 자신의 공부를 좀 더 체계화하고 또 정립해서 또 새로운 능력들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문 고전을 접하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또 그걸 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문 고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는 인문학에 대한 많은 자료들도 나와 있고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인문학과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그 필독서 중에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인문학과 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의 유토피아라든가 그다음에 또 군주론이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계약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내어 있는 동서양에 많은데 서양도 많고 동양도 굉장히 많이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면은 한번 훑어보시고 또 쉬운 거를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인문과 고전은 사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많이 읽지 않더라도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대목을 읽고 난 뒤에 그것을 토론을 좀 해서 엄마 아빠들도 좀 어렵겠지만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보다 더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디슨은 이 인문 고전을 통해서 발명가가 됐다는 에디슨이잖아요. 이 에디슨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교를 갔는데 전응아 비슷한 판정을 받아서 공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퇴학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에디슨을 데리고 와서 엄마는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돌보는 게 별로 없었고 아빠가 데리고 와서 아이고 한숨을 쉬면서 이 에디슨을 데리고 인문과 고전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인문과 고전을 읽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오늘 또 읽고 맨 처음에는 몇 줄 읽고 하다가 점점 늘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이 됐는데 인문과 고전을 4년을 읽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는데 전교에서 최우수로 성적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과 고전은 아이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 스스로 철이 들게 하고 스스로 머리가 깨게 하고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 또 아이들과 또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는 인문과 고전을 통해서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TV였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